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탐정 곽상도인데요.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정의기억 연대의 마포 쉼터의 소장 사망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추리 소설의 탐정인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 당시의 정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이제 최초 신고자가 소방당국하고 통화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어제는 고인이 화장실에서 이제 사망할 때 있었던 자세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된다라면서 이것은 의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하니까 고인의 사망 추정 시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추정이 돼 있어서 불분명하다. 이것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을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경찰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곽상도 의원은 수사 책임자인 파주 경찰서장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뭔가 이렇게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현직 의원이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거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 사건의 현장이 파주니까 파주 경찰서장이 책임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서장 오기 전에 청와대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권이 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윤미향 의원은 이제 어제 호소문을 통해서 고인의 사망 경위를 극히 자세히 언급하면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정의기억연대도 곽상도 의원이 고인과 정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남인순 의원도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확신하는데도 곽상도 의원이 사망 원인과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해라 이렇게 했고요. 또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죽음마저 이용하는 곽상도 의원이다 섬뜩하다 이렇게 또 감상을 남겼습니다. 네. 청와대 민정수석 지낸 바 있죠? 사시 25회고 2008년 3월까지 검사로 재직을 했다가 이후에 변호사로 일을 했고 2013년 3월 달에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제 맡았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 여론 조작을 수사하던 검찰을 곽상도 민정수석이 압박했다. 그런 의혹이 있었고,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때도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역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있지 않느냐. 이건 이제 민정수석 이후의 이제 일이죠. 근데 그때마다 자신은 무관하다고 부인해놓고 이번에는 수사 책임자가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른 의원이라든지 좀 일각에서는 아직도 공안검사 시절의 어떤 세계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비난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 있을 때 공안부에 있었나 보죠? 곽상도 의원은 과거에 이제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제 1991년에 이른바 이제 강경대 열사 전국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 이제 여러 명이 이 어떤 경찰의 어떤 강경한 어떤 진압 그런데 항의하면서 이렇게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전국 민족민주연합의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도 이제 분신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검찰이 이제 김기설 씨의 친구였던 강기훈 씨를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서 이제 처벌한 그런 사건이었죠. 예. 그 당시에 이런 정황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또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는데, 법원은 이제 뭔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필적 감정 결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만 가지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다 뒤집혔잖아요, 이거. 그렇죠. 2007년 11월 달에 이제 과거사위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고, 결국에 2014년 재심 판결을 통해서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에 신빙성이 없다라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이제 2015년에 확정이 됐고요. 예. 이런 정황은 이제 곽상도 의원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서 이번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뭔가 근거를 더 좀 찾아서 본인이 뭔가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의심 간다 정도의 얘기로는 좀 무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제 의도를 사실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일단 보수 진영 전반이 뭔가 이 사건은 이 시민사회 운동과 여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유서대필 조작 사건 과거의 그 사건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이 사건이 당시에 이른바 뭐 제야 단체라든지 그때 어떤 시민사회 운동 이런 것들의 이제 도덕성을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언론에 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뒤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분신 자살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건데요. 예. 지금도 사실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이렇게 악마화해서 이 겉으로는 진보들이 뭐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데 뒤로는 온갖 나쁜 일을 다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심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보수 언론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도 계속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이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고인이 윤미향 의원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 이런 걸 단독 보도하는 뭐 이런 수단을 통해서 곽상도 의원실의 어떤 음모론 제기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다라는 거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이 통화의 어떤 내용 때문에 이제 죽음이 뭐 이렇게 연결됐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좀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뭐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정의기억연대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래한 상대 중에 뭐 비슷한 뭐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업자이거나 뭐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민단체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해서 이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비슷한 방향의 기획 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신문 외에도 뭐 윤미향 의원이 의원실에서 웃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여러 블라인드 사이로 이렇게 좀 핸드폰으로 찍어서 일면에 신문들이 사진을 이렇게 싣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이제 이 윤미향 의원을 악마화한 이런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오히려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 뭐 실제로 있는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검찰의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전혀 얘기가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고인이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검찰이 뭔가 그전에는 뭔가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등은 뭐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어색한 비공개입니다.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 면담을 한 내용을 공개하라 이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내용을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보수 정치와 보수 언론은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였죠? 이게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을 윤미향 의원만 알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사전에 대략의 이 합의 내용을 이제 전달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뭐 10억엔을 출연한다든 건지, 그다음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일이 돼서야 공개된 거고 그때 알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었죠. 그리고 2017년 외교부 TF 자료를 봐도 위안부 합의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이행을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공유를 안 했다라고 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보수 진영은 이런 주장들을 좀 못 믿겠다 내지는 다 뒤섞어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법조인들이 당시의 면담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10억엔을 이용수 할머니도 내가 알았다면 돌려주라고 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10억엔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게 저도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윤미향 의원이 서로 이제 10억엔 출연한다는 거를 이제 일본이 한다는 거를 알았다 하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강행됐을 가능성이 높고 윤미향 의원도 거기에 반대했을 거거든요. 네. 이용수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10억엔 중에 일부 돈을 받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연히 이제 있고 그래서 남은 돈이 우리 돈으로 한 56억 정도 되고 그게 아직도 화해치유재단에 예, 남아 맞아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 한 번 쟁점이 됐던 그 위안부 할머니가 이 돈을 자기는 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받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의 쟁점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측은 못 받게 한 적은 없다. 받고 싶으신 분은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할머니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럼 진짜 못 받게 했는지를 찾아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확인을 해서 뭔가 밝혀내자라는 건데 근데 뭘 그렇죠. 밝혀내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밝혀내는 건지는 얘기를 안 하면서 뭔가 숨겨져 있다, 뭔가 은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만 계속 피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